오늘은 탕핑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탕핑이라는 단어가 온라인을 타고 나는 탕핑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근데 그 탕핑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 중국에서 이야기 나온 이야기입니다. 당평 운동이에요. 이제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탕핑이라는 거는 믹타우랑 비슷한 거다. 돈은 내가 벌고 연애는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내 돈 내가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 중국의 탕핑은 100% 이거예요. 그냥 들어 눕자. 길바닥에 들어 누워서 소주 하나 까고 이걸 저희는 뭐라고 부릅니까? 노숙자라고 불러요. 이 한국에서 지금 탕핑 운동 한다는 애들은 사실은 노숙자가 되자 거지가 되고 싶다라는 운동을 하는 거지. 절대 내가 직장도 다니고 알바도 하고 돈 모으고 저축해서 미래를 꿈꾸고 있지만 들어 눕는다라고 표현한다. 표현이 다르잖아. 믹타운은 내가 먹고 내가 저축하고 내가 운동하고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라는 운동이지만 탕핑은 그냥 들어 눕는 거라니까. 원전 자체가 그 이 단어의 처음 시작부터가 중국에서 들어 눕자로 시작된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탕핑이라는 말은 한국 사람이 쓸 필요 노숙자 운동이에요. 노숙자 운동. 탕핑 노숙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뭐 무출결이나 뭐 이런 종류 탕핑을 부르짖고 있는 애들은 배급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이 150만 원씩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 누워서 그냥 대강 먹고 살자. 그냥 그 탕핑하는 애들은 절대로 그 탈주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뭐 국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자기 인생을 어떤 뭐 사업을 하든 뭐 여행을 가든 어떤 미래가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금 들어 누워서 노숙자가 된 것은 탕핑 운동을 한 것이지 절대 노숙자가 아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노숙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0대 뭐 30대 남자들에게 유행시키기 위해서 그런 쪽 커뮤니티에다가 탕핑이 뭐 정상적인 활동인 것처럼 계속 주입을 하고 다니는 그 선동꾼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 그거 보면 구역질 하는 거야. 한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노력충이니 뭐 노력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회사 다녀봤지만 어느 정도는 노력하라고 해요. 회사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라. 그 갑질이 뭐 세진다거나 아니면 취업 경쟁이 세진다거나 하면은 이제 회사 내의 상급자의 권력이 세지기 때문에 하급자에게 이전 세대보다는 더 강요하는 게 늘어나는 그런 풍조가 있는 걸 수도 있고 반면에 다르게 말하면 뭐 일 시키는 거는 옛날과 똑같은데 젊은 세대가 그걸 받아들이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를 노력이 싫다라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 기준은 그겁니다. 노력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갑질을 해가지고 허드렛 일을 시키고 쓰잘데기 없는 그 뭐지 가사 노동을 시키고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리고 그 사람을 노예화한 게 아닌 이상 회사 직무에 관련된 노력은 그 노력이 배신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그 직무에 대해서 직무가 뭐 예를 들면 제가 개발자라고 해봅시다. 개발자인데 어떤 때는 뭐 기획서를 써야 되고 어떤 때는 그 산출물 코드를 내야 되고 뭐 이런 종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때는 하기 싫은데 프레젠테이션을 시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뭐지 다른 회사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그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를 제가 했다고 해봐. 그게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되잖아. 도움이 안 될 리가 어딨어. 내가 뭐 다른 회사 손님 맞아봤어? 안 맞아봤는데 하라고 했어. 해봤어. 처음 한 거랑 두 번째 한 거랑 세 번째 한 거랑 다섯 번째 한 거랑 열 번째 한 거랑 그게 같을 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점점 나아질 거 아니야. 처음에는 이 사람 뭐 외부 회사에서 왔는데 무슨 말로 그 뭐지 아이스 브레이킹을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다가 점점 여러 번 접하면은 그 사람이랑 어떻게 대할지, 그 사람 뭐 기호는 어떻게 맞춰줄지, 기호에 크게 그 뭐지 틀어지지 않는 그 다과는 뭘로 준비해 놓을지 뭐 그런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모든 것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안 될 리가 있냐고. 예를 들면 아주 쓸모없는 그
예를 들면 노가다 같은 데에서 타일공을 배우러 갔는데 타일 가르쳐 준다고 하고 곰빵을 시켜버리고 엄청 무거운 짐 나르는 그런 거를 시켜가지고 무릎이랑 싹 갈려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갈아버리고 그 개새끼지. 그거는 개새끼라고. 근데 원래 처음 들어가가지고 어떤 직무에 적응하려고 하면은 족 같은 거예요. 원래 무슨 회사든 내가 일 안 하던 공간,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랑 접근해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하는 게 그게 직업이야. 내가 하기 싫은 거, 저 사람도 하기 싫은 거, 나도 하기 싫은 거, 내가 아랫사람이니까 나한테 시켜가지고 돈을 빨아먹는 거, 그게 직업이라고. 그렇지 않은 직업이 어딨어. 쿠팡은 그렇지 않습니까? 쿠팡도 쿠팡 정직원이 하기 싫은 거 알바 구에다가 집 나르고 그거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은 뭐 돈벌이라는 건 없습니다. 돈벌이는 원래 자기가 하기 싫은 거를 해가지고 하는 거라니까. 코딩? 저 코딩 좋아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좋아합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코딩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야. 제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안 시켜줘. 회사라는 거는 지가 시키고 싶은 거, 지가 하기 싫은 거를 이제 돈을 주고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경력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기술적으로 새 것이 아니며 트렌드가 아니고 뭐 구식이며 뭐 UI가 구린 그런 거 잡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자꾸 시키려고 한다고. 거기에서 이제 그 시키는 것을 벗어나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기술적인 능력에 대해서 어필을 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자기가 그 사람이 시켜놓은 것 안에서 어떤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짓틀어 가지고 지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모든 노력이 다 무의미하다?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 언제부터 그런 쓰레기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주입돼가지고 걔 나발부른 소리를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회에 여성 할당제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자리 업무에 대해서 징징거리는 게 존나 늘어난 것 같아요. 아니, 제 경험으로만 봐도 그렇다니까. 이름만 들면 나는 IT 회사 간 제 학교 후배가 여자 후배입니다. 인턴십 하는데 인턴십 숙제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인턴십 숙제는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가 아예 정직원으로 고용돼서 이름만 들면 나는 IT 회사야. 그냥 들으면 한국 사람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회사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지고 정직원으로 들어갔어요. 수습 기간인가 봐. 걔가 또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땡땡 오빠, 번네 오빠, 이거 좀 모르겠는데 해달라 이거야. 아니 씨발 정직원이면 자기가 전문가로서 개발자로서 들어갔으면 지가 알아서 통박 굴려가지고 하려고 해야지. 나 뭐지? 대학교 다닐 때 남자한테 제가 걔 남자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남자 뭐 지인한테 연락해가지고 해줘 하는 게 씨발 그게 정상입니까? 그 제가 안 해줬어요. 내가 그거 왜 해주냐고. 안 해줬지. 안 해줬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온라인에 그런 거 쓰는 거야. 노력하라고 한다고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노력하라고 하고 이거 뭐지 회사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면서 저거 한다. 아니 회사가 너를 왜 도와줘야 되냐고. 네가 회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주고 돈 받으러 간 거라고. 자기가 프로페셔널이라는 생각을 못해. 무슨 지가 뭐 놀이방 온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H 워드들이 하는 거는 제가 납득이 가. H 워드들이 하는 건 납득이 가는데 남자가 그런 이야기 하면은 군대식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패급 아니야? 모르면 물어볼 수도 있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찾아봐야 제가 이거를 기술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럼 무슨 책 찾아봐, 뭐 검색해봐, 뭐 누구한테 물어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너 이것도 할 줄 몰랐어? 아니, 당연히 회사에서 원하는 직무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 직무 능력이 있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기준이어가지고 무슨 처음 입사한 애한테 게임 엔진 통째로 만들어라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 처음 온 애한테 무슨 뭐 기획 설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싹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 그런 새끼는 욕해도 돼요. 그거는 개새끼라고 말해도 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노력을 시키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왔는데 내 직무에서 다른 사람도 그 직무를 거쳐 간 건데
배워야 하는 거를 잘 안 알려주고 툴툴거려. 아 씨발 그냥 족같은 선임 만났는가 보다, 족같은 회사 들어왔는가 보다, 그냥 그러고 말면 되지. 그게 무슨 노력을 뭐 그 노력하라고 하는 개새끼다. 아, 징징대는 거 듣기 싫어 죽겠어. 제 개인적인 성격입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후세대로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 적응을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냐면 남자분들은 거의 군대도 갔다 오고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익숙하단 말이야. 군대라는 거 얼마나 부당합니까, 씨발. 말도 안 되는 거 시키는 경우도 많고, 퇴근했는데도 씨발 잡무 시키는 경우도 많고, 그 간부는 걔 좆도 안 하고 병사 사병한테만 짬처리 시키는 경우도 존나 많잖아. 그게 간부 일이어도. 그런 거를 다 겪어봤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노력충이니 뭐니 하면서 징징댈 이유가 없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남성 커뮤니티에 그런 계집애 같은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야. 제가 봤을 때 계집애 같은 소리거든. 제 어렸을 때 기준 그냥 그 전통 사회 기준 그대로예요. 그냥 남자가 징징대면 계집애 같다고 그랬어요. 이거 뭐 모두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게 무출계를 그 탈주계 이런 데에서 이야기하는 그 탕핑도 같은 개념이라고. 아니 왜 들어 누워야 돼 씨발. 내가 거기에서 말하는 건 그렇습니다. 뭐 조선소 가면은 인생 조진다. 조선소 가는 게 들어 누워서 노숙자 되는 것보다는 먹고 살만합니다. 그냥 존나 간다는 거야. 그 조선소 가는 게 폐병도 생기고 그 뭐지? 그 힘들고 월급도 안 오른다 그래. 근데 월급이 안 오르는 거랑 월급이 없는 거랑 비교해 보자고. 월급이 없는 거보다는 월급이 나오는 게 무조건 좋지. 그리고 그 일이라는 거를 계속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시간 대 시간 이 내 몸이나 능력을 가지고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다라는 직무로 보는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일이라는 거는 일이라는 거는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체력을 가지고 있고 건강을 가지고 있어서 돈으로 바꾸는 일 종류도 있지만, 거기에서 노하우라든가 일이라든가 그 어떤 기술이라든가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노가다만 하더라도 어깨 너머로 배운다고 하잖아. 어깨 너머로 배우는 그 일이 자신감이 생겨.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해가지고 해봐.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기술자 루트로 넘어가는 거라고. 이제 항상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항상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뭐 사람이 왔어야 되는데 사람이 안 왔어. 이거 해본 사람 있어요? 저 그 본 적 있어요. 전에 만져도 봤어. 조공 해봤어.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우선 한번 해봐. 시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조공이 아니라 나는 그 뭐지? 그냥 해봤다. 내가 혼자 해본 적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쌓이다 보면은 이제 자신감이 생기면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닌 거야. 나는 뭐 타일도 할 수 있다. 샤시도 달 수 있다. 뭐 연석도 놓을 수 있다. 이야기하고 다니면 그게 자기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다닐 수 있으면 기술자지 뭐 이씨발. 그럼 처음에는 약간 뭐지? 경력이 딸리는 기술자 정도 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그 고객 손님 경우에는 약간 호구 잡힌 그런 느낌 나겠죠. 왜냐면 이 사람은 한두 번밖에 안 해봤으니까, 전업으로 해본 기술자가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몇 번 경험해보면은 그 노하우라는 거는 여러 번 해보면 쌓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쌓이면 되잖아. 하물며 뭐 조선소 같은 완전히 용접으로 범벅이 돼야 되는 그런 그 적으면 용접을 계속 하잖아. 용접에 대해서는 씨발 전문성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잖아. 그리고 그 전문성이 생기고 나면 그 월급으로는 그 대우로는 만족을 못 하니까 다른 직종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접을 할 줄 모르는, 관심만 있는 혹은 장비만 있는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용접하는 데에서 조선소에서 1년 2년 한 다음에 나와서 그럼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 직무를 댈 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나 용접 공이요.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다니까? 그 일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그냥 컴퓨터나 프로그래밍 이런 걸 어려워했습니다. 어려워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한 2년 정도 그 컴퓨터 뭐
소프트웨어 다루는 것도 하고 관련 장비 다루는 것도 하고 개발도 해보고 막 이것저것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개발자라고 하지 뭐라고 얘기해? 아, 홈페이지 뭐뭐뭐뭐 종류 만들 수 있고 무슨 툴 뭐 무슨 뭐 오라클 뭐 마리아DB 뭐 MySQL 뭐 이런 거 될 수 있고 50포제 해봤고 뭐 톰캣도 써봤고 JSP랑 PHP 할 줄 압니다. 뭐썬 뭐 유닉스 시스템도 다녀봤고 유닉스 시스템도 다룰 줄 알고 리눅스도 똑같으니까 다룰 줄 알고 썬 뭐 있는데 예전에 유명했던 OS 있는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다룰 수 있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야. 자기가 만져본 거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젊은 남자면 젊은 남자일수록 회사 어디든 들어가서 자기가 관심 없는데 들어가라고는 안 하지. 어떤 거든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를 해봤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예를 들면 치킨집을 들어갔어. 치킨집 들어가서 2년 일했어. 그러면은 아 내가 치킨은 튀길 줄 안다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야. 기술이 생겼잖아 당장. 햄버거 집에 들어가서 햄버거 2년 했어. 내가 햄버거 튀길 줄 안다. 제가 예전에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뭐지? PC방을 했습니다. PC방 알바를 했어요. 근데 그 PC방이 요새는 많죠? 그 음식 해가지고 주는 PC방이에요. 그래가지고 냉동 볶음밥 같은 거를 데펴서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라면을 끓여주기도 하고 또 뭐였더라? 아 카페 기능이 달려 있어요. 막 그 뭐지? 그 청포도 에이드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진짜로 그 블랙 커피를 내리기도 하고 아니면 카푸치노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우유 거품 내는 거 있어요. 우유 거품 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거 있는데 그러니까 카페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마른 PC방인데 카페 기능 겸 분식집 기능 겸 그 PC방이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카페? 나 그거 할 줄 알아. 해봤으니까 몇 달 해봤는데 안 해봤다고 이 말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난 다 해봤고 보통 그런 거는 한 2, 3개월 있으면 다 배워요. 다 배우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아. 해봤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직종에서 이제 일을 구할 사람을 구하려고 할 때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해본 사람 구하지 뭐더러 안 해본 사람 구합니까? 이미 해가지고 몇 번 해가지고 저 할 줄 알아요. 자신감을 이야기하는데 이 직업이나 어떤 기술력이라는 건 사실 자신감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 사람 경력이 얼마나 됐는지 뭐가 얼마나 됐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경력이 오래되면은 아무래도 더 딥하게 더 이제 기술 부분에 있어서 하자 부분을 수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더 빨리 한다던가 아니면 더 신기술을 만진다거나 아니면 그 실수가 적다든가 이런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있어. 기대할 수는 있는데 그게 꼭 확실한 건 아니야. 꼭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것저것을 같은 기간에도 많이 손대봤어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뭐 노력충 어쩌고 저쩌고 해서 6시 칼퇴해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만 일하던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랑 아 나는 기술 딸리니까 회사에서 여기는 야근 수당도 주는 것 같으니까 한 4시간씩 야근해가지고 해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둘은 완전히 다르게 돼 있습니다. 한 둘 다 한 5년씩 지났다고 해봐요. 씨발 자기 몸 갈아 넣은 사람은 그 8시간 딱 하고 집에 가는 사람이랑 기술력 자체 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은 그냥 자기 말투부터의 자신감이 있어요. 아, 이거 해봤어요? 아, 해봤습니다. 저거 해봤어요? 해봤습니다. 저번에 저희 그 구독자분 중에 전기 기술자분이었나? 용접 기술자분이었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현장 업무를 하는데 존나 열심히 했나 봐. 존나 열심히 하고 이제 여기저기를 거기는 현장을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에 가서 일을 해주잖아. 그러면 거기 일을 맡긴 건축주라든가 뭐 그런 종류의 사람이 다르단 말이야. A 현장에 가서 B 현장에 가서 C 현장에 가서 그러면 이 사람이 한 10년 했으면 얼마나 현장이 많겠어. 근데 그 현장을 갈 때 자기가 어떤 그 직원처럼 남의 일을 해준다라고만 가는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크게 못합니다. 그러기는 그런 사람이 열심히 일을 안 해. 하지만 이게 내가 만나는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장 저 이사 뭐 이런 저 사장님이
결국에 내 고객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해주는 사람, 인사성도 바르고 가서 아이고 뭐 조금 더 해달라고 하면 조금 더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자기 평판 관리를 하는 거지. 저 사람 맞아, 잘했었어. 저 사람 그 약간 그 뭐지, 돈 더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깔끔하게 해줬었어. 이런 인상을 예를 들면 남겨요. 그럼 자기 이름, 자기 전화번호, 뭐 자기가 해놓은 그 뭐지, 현장의 상황, 뭐 자기가 해놓은 용접의 그 뭐지, 깨끗함, 그거 자체가 자기 브랜드가 되는 거라고. 아, 김씨 잘했었어. 이번에 누가 뭐 용접 일이 필요하다는데 그때 김씨 추천해줘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러기 잘했나 봐. 잘해가지고 그 뭐지, 국제 결혼을 했는데 계속 저걸 하는 거예요. 그 쉬는 날 저녁 시간 퇴근 후에도 계속 연락이 온대요. 뭐 잘하니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게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자기가 카페 쪽은 좀 그러긴 어렵나, 상시 고용에 가까우니까. 뭐 자기가 IT 기술자다, 아니면 AI 기술자다, 아니면 DB 기술자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 뭐 일러스트레이터다. 그거를 쌓아 나가려고 그 일반 직장인이 하는 것보다 사실 더 해야 돼. 뭐 그냥 직장에서 열심히 하라는 게 노력충이다. 번뇌양은 뭐다? 초노력충이다. 초노력충. 할 수 있는 최대한대로 몸이 삐꾸나기 직전까지 해라. 젊으면. 이제 30대 넘어서부터는 몸이 삐꾸가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데,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 시장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에서 치고 들어갈 수 있어요. 돈을 더 벌 수 있어. 왜 안 보는데?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씨발. 돈을 더 벌어놓으면은 이민도 가기 쉽고 국결도 하기 좋고 탈주선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집도 넓은 데로 갈 수 있고, 뭐 이 거지 탕핑처럼 노숙자가 되지 않는 정반대에 있단 말이에요. 노력충, 초노력충 번뇌양은. 그러니까 제가 납득을 못하는 거야. 절, 제 생각은 어떠냐? 물 한 번 마셔갈게요. 저희 제 동년배 형님들에 대해서, 제 동년배 형님들이나 아니면 동년배인 분들은 다 자기만의 인생관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보다 어린, 저보다 동생인 구독자분, 시청자분들이 그리고 저보다 좀 어린 분들이 온라인을 할 때 그런 온라인에 이런 들어누워서 노숙자, 탕핑 노숙자들자, 탕핑 노숙자들자 이런 거에 오염을 너무 심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저는 성격 자체가 제 주관이 전부기 때문에 곤조가 씨발 고집이 존나 세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면 좋은 거면 받아들이는데 아니면 꺼져. 내가 네 말 왜 들어야 되는데, 이런 그 약간 반골 성향이 있어요. 약간 반골 성향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지도 않았어. 누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들었어요. 근데 그 어떤 인생 역정 이후로 반골 성향이 좀 생겼는데 그런 걸 걸러 듣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10대, 20대, 뭐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그런 남이 하는 말, 남이 써놓은 글 부분에 있어서 그게 자극적이기만 하면은 걸러들을지 말지에 대해서 자기가 필터링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 노숙자 사진을 보세요. 노숙자 사진을 보세요. 이게 탕핑해가지고 본인이 되고 싶은 인생입니까? 이제 탕핑이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전 무슨 생각이 드느냐, 탕핑은 노숙자 되자가 아니다. 좋은 탕핑은 믹타우와 같다. 좋은 탕핑은 그 뭐지, 더 진실한 좋은 탕핑은 좋은 곳에 있다. 거지가 되지 않는 곳에 있다. 뭐랑 비슷해요. 페미니즘은 꼭 남성 혐오가 아니다. 그 좋은 페미니즘은 더 공부하세요. 시벌 똑같잖아. 이런 그 좌파 사상 종류는 특징이 그겁니다. 그걸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가난해져요. 페미니즘 결혼 안 하고 지 혼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지가 부유해지고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그렇게 된 애들이 몇이나 되는데 한 1% 됩니까? 없잖아. 다 거지 돼가지고 그 강남에서 배회 H 워드라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누가 말 걸어줄까 하면서 돌아다닌다고, 야시시하게 입은 다음에 가난해진 거예요.
탕핑? 그대로 따르면은 걔네 기준으로는 모든 것이 노력이고 모든 것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한국 사회에 망하라는 구실로 놀아야 돼. 아무 일도 안 해야 돼. 전문성도 쌓을 필요도 없고 인간관계도 필요 없고 저축도 안 해야 돼. 꿈, 희망 가지면 안 돼. 들어 누워서 이 옆에 소주나 빠는 거예요. 막걸리나 빨고. 노숙자 인생이야. 그 노숙자 인생을 그 이쁘게 표현해 주는 게 탕핑이라는 표현이야.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거지 만드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 탕핑 같은 거는 어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제가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586이 한국에 있다 페미니즘을 퍼뜨려 놨지만 어른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미래 세대 아니면 그걸 듣는 어떤 세대든지 간에 그거에 빠져들면 자기 인생을 꼬라박고 가난해지고 남에게 피해의식만 있고 절망하고 한 번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볼 수가 없어. 한 번도 그 돈을 벌어가지고 지 돈을 벌어서 지가 쓰면서 이게 무조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들어두어서 배급 받는 것보다는 일용직으로 해가지고 그 돈 받아서 자기가 번 돈 쓰는 게 무조건 풍족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직원이 무조건 시간적, 체력적, 자금적으로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미래를 꿈꿀 수가 있다고. 기간제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점점 안정적인 직업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이 미래를 꿈꿀 수 있고 가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면 진짜로 국제 결혼할 수 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면 진짜로 탈주선 할 수 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면 진짜로 이민 갈 수 있다고. 진짜로 뭐 집이 필요하면 집을 살 수도 있고 집이 한국 집이 너무 비싸면 한국 집을 안 사면 되잖아. 일본 집을 사든가. 근데 하여튼 자기가 꿈꾸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쪽으로 가. 왜 그거를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다 할 수 있는데 못하기 지옥으로 노숙자 되라고 세뇌하냐고. 이 계집애 같은 발상이라고. 계집애 방식이에요. 제가 페미니즘 뭐라고 이야기해? 계집애 방식이라고. 제가 공산주의 뭐라고 말해요? 계집애 같은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 남자 쪽이 아니라니까. 남자는 DNA 차원에서 건축자, 사냥꾼, 농사꾼 다 색이 뭔지 아십니까? 환경과 다 싸우는 거예요. 환경과 다 사냥꾼. 자연에서 시발 그 야생이 죽기 싫어하는 동물을 잡아와야 돼. 환경이랑 싸우는 거잖아. 덫을 놓든 화살을 쏘든 환경이랑 싸우는 거잖아. 건축과 바닥이 다져지지 않아 있으면 다져서라도 바닥이 뭐 그 뭐지? 돌이 없으면 돌을 구해서라도 만들잖아. 환경이랑 싸우는 거예요. 그 뭐지? 농사꾼 버러지 버러지에다가 각종 해수 이런 애들이 해를 끼치려는 걸 자기 몸으로 갈아 넣어가지고 대가리랑 몸이랑 같이 써가지고 이 농산물을 수확할 때까지 지켜 나가는 거야. 다 싸우는 거야. 남자는 절대로 탕핑 같은 들어 누워 있으면 알아서 해결된다. 들어 누워 있으면 알아서 해결된다는 거는 동굴에 들어 누워가지고 남편 주인님이 그 고깃점이든 곡물이든 갖다 바치고 집 남편이 지어서 갖다 주는 애들이나 1인 여성주택 받아먹은 애들이나 그런 애들이나 탕핑이라는 노숙자론을 무슨 뭐 고풍스러운 것처럼 밀 수 있는 거야. 24시간 365일 온라인에 도배하면서 시간 빌 게이츠 새끼들. 전국에 있었던 90 몇 프로의 페미니스트들은 어디 있을 것 같냐고. 무출산 갤러리에 있어요. 남자인 척 하면서. 이해 가시겠어요? 최근에 네이버 웹툰에 그 닉네임을 남자 이름으로 쓰는 페미 작가가 지 이름으로 댓글을 페미 선동하면서 조롱하다가 이제 그 작가가 쓴 댓글의 경우에 표시가 돼가지고 들켜서 지금 보이콧 당하고 있다고 하죠. 무슨 뜻이에요? 남자 돈을 빨아먹으려고 하는 H워드들은 이름을 남자로 쓴다고. 여자라고 하면 안 사줘 버리니까 페미 이슈 이후에 남자들이 여자 컨텐츠 자체를 소모를 안 해준다니까. 그래서 저 유튜브 여자 유튜브 하나도 안 보잖아. 그런 경향이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전반은 빠져 있고 온라인에 그 악플 쓰고 이런 탕핑 선동할 때도 지들이 그 남자인 척 한다니까. 이번에 제가 주식 갤러리에 이 탕핑 까는 이야기를 올렸더니 비추가 300개가 박혔습니다. 비추 300개 뭐랑 똑같으냐? 그 12사단 고문치사 사건 때 그 갤러리
그 검열할 것 같으니까 내가 완장 차겠다라고 신청하니까 비추가 170개가 박혔었어요. 그게 여시 페미 9만원단 댓글 선동 그 페미 세력 애들의 화력 전체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고. 왜 제가 그 무출산 탈주선 갤러리에 탕핑 빨아먹고 있는 그 종류 개버러지 사람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왜 페미 똥꼬를 빨아먹고 있습니까? 걔네가 똑같이 페미인데 걔네가 페미라서 걔네가 거기 앉자마자 검열질하기 시작하잖아. 왜 페미가 너네 들어누워서 노숙자나 되라고. 왜냐? 쟤네들은 왜 선동하는 줄 알아요? 페미 애들은 왜 선동하느냐? 들어눕자라고 해서 인구가 많아지면 쟤들은 1인 여성주택 같은 거 덮어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남자는 지 인생만 조지고 배급을 받아먹는 것도 아니고 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되는 것도 아니야. 여자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냥 기초생활수급 신청만 해도 그냥 나와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노동부에 있다가 너네 그 뭐지? 그 실업수당 누가 받아먹고 있는지 성비 공개해라 하니까 공개 안 하고 모른다라고 해버렸잖아. 노동부에 그 자료가 없을 리가 있냐고. 고용노동부인데 있는데 안 준다고. 왜 안 주겠어? 둘이 남자랑 여자랑 공평하게 받아먹고 있으면 그걸 안 줍니까? 주지. 거리낄 게 없잖아. 여자만 H워드만 받아먹고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안 주는 거잖아. 기초생활수급자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어떤 복지 흐름이 그쪽으로 몰려 있을 때 그 1인 가정 뭐 패미 애들을 보태주기 위해서 자기 인생 불태워가지고 20년 동안 탕핑할 겁니까? 병신 새끼냐고. 제가 답답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새 저기 마기도 분들 중에 뭐 취직하시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취직 뭐 나가리 돼가지고 다시 뭐 재취직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절망감에 뭐 노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진 다음에 절망감에 빠져 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내 인생을 행복하게 희망이 있게 꿈을 꿀 수 있는 쪽으로 가는 방식이 노력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단순히 줄여서 노력이라고 해봐요. 노력을 안 하고 시발 무슨 자기 인생이 미래가 있는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다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코인 했을 때만 해도 노력을 존나 했어요. 잠을 거의 안 잤어. 그러니까 벌었지 시발 무슨 뭐 잠도 자고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봐가지고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 먹을 게 이제 먹는다는 게 이익을 따먹는다는 거죠. 이익을 따먹을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항상 나오는 줄 알아요? 그렇게 어렵다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대가리도 굴려보고 저 새끼는 무슨 전략으로 저걸 산 거지? 저기 거래소는 평판이 좋은가 나쁜가? 씨발 다 따져봐야 돼. 저 새끼가 예전에 사기 쳤던 새끼인가 아닌가? 그 새끼들이랑 말투가 비슷한가 아닌가? 씨발 모든 걸 따지고 모든 커뮤니티 한 몇십 개 있는 거를 다 들어가가지고 뭐 분위기 파악해보고 아 이거는 잠깐 먹고 나와도 괜찮겠다 이런 그 뭐지 전략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하는 거지. 이제 나무 밑에 들어가가지고 노력하는 게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건 알겠다고. 근데 남자가 노력 자체를 안 해야 된다? 그뭔개 버러지 같은 소리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게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게임 개발을 이제 그 뭐지 직장 안 다니고 백수로 나와가지고 혼자서 하고 있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노력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야 시발. 저는 제가 노력해가지고 제가 다 먹고 싶어요. 통째로 다 먹고 싶어. 한 푼도 남한테 주기 싫어. 그냥 내가 다 먹고 싶어. 그리고 남한테 종속되기가 싫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선 그런단 말이에요.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1인분을 벗어난 느낌이 난단 말이야. 2인분이나 2.5인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주변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그 사람 1인분이 어느 정도 분량인지 보이잖아. 보이는데 내가 2.5인분을 하고 싶어. 근데 하고 있어. 예를 들면 내 성향상으로는 회사에 열중해가지고 2.5인분을 하는 성격이야. 더 뭐 예를 들면 추가 수당을 더 주면 야근까지도 다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근데 회사에서 그 돈을 안 줘. 그런 회사가 많잖아. 그런 회사가 많잖아. 회사에서 그 돈을 안 줘.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리고 열심히
하면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받는 그런 시스템은 회사 시스템에는 없어. 내가 내 기업을 했을 때는 가능하죠. 내가 내가 조금 더 했을 때 조금 더 주는 회사 시스템이 많이 없다니까. 대기업 같은 데는 뭐 추가 수당, 그 뭐지, 야근 수당 뭐 이런 거를 주지만 요새는 조금씩 적게 주려고 하고 있을 걸. 뭐 4시간까지만 쳐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무슨 탄력 임금제인가 해가지고 무슨 연봉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야근 시켜도 되게 만드는 것도 문재인 때 그 입법해가지고 들어왔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점점 그 노력을 한 만큼 안 들어오는 시스템이 있는 건 맞다고. 그러면 투자 받으면 되잖아. 원래 본 직업에서 버는 거 이후에 내가 다른 일을 조금 더 해서 하면 되잖아. 그 직무랑 안 맞으면 좀 골치 아픈데, 직무랑 맞는 쪽으로 가면 존나 짭짤하잖아.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미야자키 하야오가 무슨 뭐 스튜디오를 차려가지고 그 애니메이션 이런 거 그리고 이러게 할 때, 거기가 그 원래는 겸업 금지래요. 겸업 금지인데 그때 애니메이터들은 싹 겸업했대. 말은 말은 미야자키 하야오 스튜디오에 있어. 근데 그 퇴근했잖아. 퇴근했으면 시간 남는데 자기는 더 그리고 싶어. 그릴 수도 있고 돈도 더 벌고 싶고, 다른 스튜디오 거일 외주 따가지고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일하면은 그 사람은 돈은 돈대로 벌고, 이제 그 일을 따왔기 때문에 거기랑 어떤 계약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신뢰도도 일부 추가됐고, 이제 일을 따올 수 있는 루틴이 생긴 거죠. 거기다가 자기는 더 그렸어 그 시간 동안. 그러면 어떻게 돼? 그림을 더 잘 그리게 되지. 더 빨리 그리게 되지.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기술력은 자기가 더 오른다고.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거는 뭐냐? 그게 노력이에요. 그냥 직장 다니는 것 정도가 노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아, 자기 몸이 버틸 수 있으면 14시간, 15시간 갈면 왜 안 되냐고. 그게 돈만 된다고 하면 무조건 노력이라가 제 기준이에요. 돈만 되면 무조건 해라. 돈이 되는데 왜 안 해? 병신이냐? 이게 제 생각이에요. 돈이 되면 하라고. 그래서 돈을 저축해 놓으면 그 다음에 자기 사업을 벌이면 되잖아. 저 같은 경우에는 코인이 운 좋게 좀 잘 됐어가지고 그때 나와서 그 뭐지, 게임 회사 차려가지고 사업하려고 했었던 거고. 아니 자기 직무 포지션에서 그런 거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공무원을 했다. 공무원을 했으면 그냥 공무원을 다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공무원 하면서 부르는 업체들도 여러 개 있을 것이고, 그런데 뭐 자주 연락해놓고 친한 척 해놓고 형님 동생 해놓으면 되잖아. 나온 다음에 그 관련 사업 해버리면 되지. 그런 식으로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지, 제 말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활용해 먹고, 자기가 그 뭐지, 단순 노력해가지고 씨발 필요하지도 않은데 소모해버리는 쪽이 아니라 자기가 키우려고 대가리를 써야지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어딨냐고.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디 자기가 그냥 뭐 햄버거 집을 다니고 있었어. 햄버거 집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주는 레시피 그대로 그냥 계속 튀기고 있었어. 근데 자기가 뭐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야. 내 생각에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로봇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뭐지, 햄버거를 뒤집는 거를 기계가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그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튀김기 작게 설치해 놓고 해봐요. 그러려면 돈도 필요하죠. 그러려면 공학적 기술도 이제 자기가 구상만 했을 때보다는 그 시행착오를 해봐야겠죠. 해가지고 완성이 됐어. 굴려봤어. 전기세랑 부품값이랑 그 소모되는 감가상각이랑 따져봤을 때 이익이야. 그럼 자기가 햄버거집 차리면 되잖아. 배달 전문 햄버거집이든 뭐든. 대가리를 대가리를 굴려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노력을 하라 이 말이에요. 시발 뭐 어, 노력만 시킨다. 아니 그건 너무 계집애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이 노력을 어디다 쓸지, 이 회사가 족 같은 거는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거 아니냐고. 남의 돈 받아먹는 건 어차피 족 같다고. 쓸데없는 노력을 원래 시킨다고. 근데 자기 인생의 노력, 자기 인생의 시간 자체를 무슨 그 뭐지, 그 사장이 책임져야 줘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좀 개병신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장은 책임 안 져주지. 남이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책임 안 져주는 게 그 자기 삶이에요.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건 나밖에 없는 거야. 시발 남자가 그 정도 생각은 있잖아. 아, 줏대 있고 시발 자기가 뭐 여력 있고 체력 있고 뭐 생각 있으면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가 통박을 굴려야지. 사장님이 당신 아버지입니까? 자기 뒷일까지 생각해주게? 아니 그런 개버러지 같은 해줘잖아. 해줘. 네가 해줘. 뭐 노력 어디에 공들일지 네가 해줘. 네가 해줘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저 말은 제 생각은 남자 스타일의 표현이 아니라니까. 남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장이 왜 나 이거 부유하게 안 해줘? 사장이 왜 나 쉬는 시간 안 해줘? 이렇게 이야기 안 한다고. 남자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 사장이 만약에 너무 부려먹었어요. 아니 사장님 근데 이번 달 일이 뭐 이전에 하던 것보다 2배, 3배 해가지고 거의 잠을 못 자는데 퇴근 시간은 좀 땡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협상이잖아. 이거는 협상이잖아. 협상이지. 사장님이 알아서 해줘가 아니잖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협상을 하는 거는 남자 스타일이에요. 근데 사장이 왜 내가 노력할 거, 개꿀 직무, 개꿀 업무 왜 안 줘? 해줘. 노력 다 무의미하다. KGB 같은 소리 좀 그만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너무 그 꼰대 방식이라고 꼰대 방식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보면 제가 꼰대지.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거예요. 자기 인생에 필요한 노력, 방향, 뭐 시간 소모 이것을 자기가 궁구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서 무슨 인생의 발전이 있습니까? 자기가 그냥 기술자라고 하려고 하더라도 회사에 들어가면 무조건 회사 기술이 자기 기술보다 앞서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통은 신입이거나 사회 초년생인 경우엔. 그러면 회사에 있는 기술을 싹 빨아먹기에도 시간이 몇 년 걸린다고.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이제 업무에 따라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그래서 기술을 싹 빨아먹은 다음에 자기가 자신감이 생겼어. 그리고 그러면 이제 2가지 종류로 갈 수 있잖아요. 회사 내에서 회사를 더 키워보는데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제 사장에게 건의해 본다든가, 아니면 회사는 발전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새로 사업을 차리는 데 있어서 발전성이 있는 어떤 구상을 해봐야겠다. 그런 거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걸 안 하고서 무슨 자동으로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게 그게 무슨 헛소린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만나는 사람 종류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주변에 그렇게 머리를 통박을 굴려가지고 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한테 뭐 조언을 받는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하면 부러워서라도 그걸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기 주변에 이렇게 노숙자 돼가지고 탕핑하는 게 좋다라고 들어두어서 그 50대 사투리 세대 히코모리 뭐 이런 애들처럼 엄마 죽었는데 연금 받아 먹어야 되니까 그 뭐지 방 안에다 넣어놓고 몇 년간 썩히고 뭐 이런 개버러지 같은 인생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병신이지. 그런 병신들만 주변에 있기 때문에 병신이랑 상종해가지고 병신 기준으로 자꾸 눈이 낮아지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 이 말이야. 제가 보기에는 아, 아까 이야기하려던 거 그거였어요. 제 기준으론 개발자라든가 기술자라든가 AI 뭐 코딩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타일 공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종류의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떤 특이한 종류의 사람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그 일을 몇 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다 할 수 있어. 남자의 경우는 거기에서 징징거리는 거 아니고 해야 될 거 싹 하는 경우에 뭐라고 하죠? 곰빵만 시켜가지고 발목 갈아버리는 거 그거는 버려야 되는 쪽이고, 그거는 아예 해줄 생각이 없는 쓰레기인 것이고, 내가 이걸로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기술을 배우면은 보통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싹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문적으로 매일 그 일을 해서 숙련되려면 어차피 일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그 직무를 맡아야 돼. 그래야지 자기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번 해보게 되고 전문가임을 어필을 할 수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그 세부상 기술 노하우를 싹 빨아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세상에 배울 만한 기술, 좋은 재밌는 기술 뭐 이런 거는 존나 많은데 굳이 그 사람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들어 누워 있으라고. 왜 안 하냐고. 용접? 용접 왜 안 해요, 시발. 저는 용접 배워보고 싶던데. 존나 재밌어 보이던데. 그게 무슨 산소 그거를 잘못 마셔가지고 폐 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듣긴 했어요. 눈에도 안 좋고 이제 몸을 갈아가면서 쓰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하는 분들은 그런 거잖아. 아, 이게 몸을 조심히 해가지고 몇 년 쓰면은 언제까지는 이걸로 벌어먹을 수 있다라는 그 손익계산을 하는 거잖아.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이 템포로 이야기하면 손가락이 언제 나간다. 계산해 가면서 하는 것이다고. 운동선수도 그렇잖아. 이 템포로 언제까지 훈련하면은 내가 몇 년도쯤에는 최전성기를 누릴 수 있고 언제부터는 쇠하니까 은퇴해야겠다. 그런 계산을 하는 거잖아. 그 계산을 아예 하지 말자고? 그냥 무제한적으로 계속 향상돼가지고 이익만 땡겨 먹을 수 있는 그런 마법 같은 전문직을 원합니까? 그럼 전문직 공부하라고. 어쩔 수 없잖아. 상황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불평을 시발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제 말은. 예를 들면 나관이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싶은데 가지고 싶은데 정부가 자꾸 쥐어 흔들어 가지고 그 아파트 가격을 미친놈처럼 올려놨다 이거예요. 그게 원래 정상 수요도 아닌데 그거는 욕할 수 있지. 그건 개새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 전 재산까지 뭐 도축해 가버린다는 개쓰레기 법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야. 그건 욕할 수 있다고. 근데 그냥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거, 내가 기술을 쌓는 거,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다 노력충이다. 아, 그러게 하면 뭘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 들어 누워가지고 노숙자 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탕핑충을 개 버러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젊은 남자 20살, 21살, 22살이 정상적인 가치관만 가지고 있으면 실사 뭐 자기가 집안에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집안에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1, 2년 돈 벌어서 저축해서 자기가 기술을 배우는데 대학교가 필요하면 대학교를 가고 뭐 학점 인증제가 필요하면 학점 인증제를 가서 자기 그, 자기가 배우고 싶은 기술이 있는 업종에 최소 수준을 쌓아가지고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집에 서포트가 있으면 더 좋고. 충분히 그 사람이 살고 싶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슨 동전 던지기처럼 오늘 내일은 안 되는 것 뿐이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왜 노숙자를 만드냐고. 그 사람은 무한정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건강이 날아간 게 아니잖아. 20대는 보통은 애지간하면 다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퍼뜨리는 새끼가 빨갱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정상인이 후세대한테 젊은 그 애들한테 말할 수 없는 내용이야. 호로 새끼야 이거는. 이거를 그 젊은 애들한테 퍼뜨리고 있는 새끼는 호로 새끼라니까. 개 새끼지. 얼마든지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을. 그 사람이 열심히 예를 들면 그런 게 이런 그 탕핑같이 노숙자 되라라는 사상을 뿌리는 게 좋은 사람이 좋은 어른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기가 직장 가지고 있어요. 직장이 있어. 아, 직장이 아니라 사업체가 있어. 근데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은 얘가 지금 그 절망에 빠져 있고 족 같은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 할 때 뭐 밥이랑 술 사주고 다독거려 주던가 아니면 회사 와가지고 잠깐 일 좀 해볼래?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들어 누워 있는 사람을 앉게 하고 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좋은 어른인 거예요. 씨발 다 들어 누워가지고 다 거지로 다 노숙자로 살자? 개새끼들이지. 그냥 그런 생각밖에 안 납니다. 저런 거 이야기하는 새끼들도 애미애비가 저 뭐지? 저런 새끼도 낳고 미역국을 처먹었나 보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난다니까. 남의 인생 조지는 거를 자꾸 장려하고 있으니까. 완결로 이야기해 봅시다. 저희 마교도 분들에게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새끼들한테 하는 거지만 야, 네 인생 꼬라박았으면 너만 꼬라박아라.
젊고 아직 기회 있는 애들 인생도 꼬라박게 하려고 하지 말고 부끄럽지도 않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